자, 오늘은 우리 파리에서 날라오신 여인, 우리 변정원 선생님, 우리가 변대레사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네, 평통 위원으로서, 파리 평통 위원으로서 한국의 모임차 오셨는데, 우선 오늘 변정원 선생님, 이렇게 한국 오셨는데, 오늘 또 우리 최여한 선생님 콘서트에도 가시고, 그리고 윤정현 신부님 살고 계신 고창으로 바로 이렇게 납치되셨어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표현이 윤정현 신부님께서 이렇게 저도 지난 여름에 다녀왔는데요. 여름 있죠. 예. 저는 사실은 그 다음날 일정 때문에 한번 뵙기만 하고 거기 고인돌 그리고 문화유산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아쉽지 않게 풍천장어는 우리 윤정희 신부님 대접해 주셔서 예, 그러셨군요. 거기서 복분자를 담근 주스와 함께 정말 잘 먹고 왔는데 아무튼 우리 변정원 선생님 이렇게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일요 모임이지만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가 저희들 회원 중에 이렇게 특별하게 인터뷰를 하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사실은 뭐 그렇게 편안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연정훈 선생님은 벌써 오래전에 저희들에게 자기소개를 상세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우선은 뭐 한국에 이렇게 자주 오시는지요? 이번에는 뭐 이렇게 몇 번째라기보다는 한국에 얼마만큼 자주 방문하십니까? 2년째 왔어요. 여기 아, 이, 다녀간 지 2년째. 네네. 근데 네, 한국은 새로 변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렇죠. 공항도 많이 변했고. 근데 이 넓은데 인구가 적다는 게 확실히 느껴졌어요. 인구가. 네. 음. 그래요. 그래도 뭐 예전에 저희 초등학교 때는 뭐, 하나나 잘 기르자. 아들, 딸 뭐 구별 말고 하나나 잘 기르자. 뭐 3천만이 뭐 하나씩 더 나오면 뭐 이렇게 해서 인구 산하 제한 정책을 폈었는데 완전히 실패했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우리 변정원 선생님께서 네, 한국의 인구 절벽, 그래서 일본처럼 인구 절벽을 실감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저도 초등학교 이렇게 문이 닫혀지어서 폐교로 있는 초등학교를 시골에 가면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죠. 근데 인구가 굉장히 적다라는 걸 느끼셨다고 그러는데 평화통일자문위원은 지금 현재 몇 년째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게 그러게요. 정기 모임은 아닌가요? 아니면은 뭐 이렇게 좀 평화통일자문위원회의 간부라고 그럴까요? 그 직책이 있는 분들이 특별회의로 모이시는 것 같은데, 그죠? 네. 근데 지난 4월에는 뉴욕에서 각 나라에 있는 한국 여성 대표로서 갔었고, 뉴욕에. 이번에는 이제 유럽에 있는 이제 프랑스 지회 거기 멤버 임원으로 가고 그래서 평토에 대한 그 고정관념이 있는데 제가 직접 가서 보고 듣고 평화 통일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지금 받아쓰기 하는 나이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직접 체험을 하고 싶어요. 네. 저도 지난 문재인 행정부 때 저도 임명이 됐다가 이번에 이게 어, 뉴욕에서 뉴욕 자문위원으로 임명장을 받았었죠. 근데 이제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대거 물갈이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연장이 되지 않은 상태고 아니 뭐 저도 이렇게 들여다보고 뉴욕 위원회 그다음에 미주위원회 부위원장 뭐 이런 분들도 좀 뵙긴 했었는데 파리에서는 그래도 유럽에서는 제가 볼 때는 한국에서 이렇게 그 미국으로 유학 간 사람
그다음에 이제 이 유럽 쪽으로 유학 간 사람이 조금 다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유시민 대표적인데 집안 형편이 넉넉치 않고 유럽의 사회주의 혜택을 많이 받아서 유럽 쪽으로 가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가셔서 굉장히 열심히 하셨고 또 유럽 사회에 대한 것들을 많이 배워 오신다. 그런데 미국으로 유학 오는 사람들은 네, 부모님이 대단한 분들이 많고 또 돈이 좀 많은 사람들이 미국 쪽으로 온다. 뭐 그렇게 얘기들 해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돈 없이 오는 사람, 저 같은 사람도 있다. 예외적인 케이스죠. 근데 한국에 돌아가서 뭐 국가 공무원이나 아니면 이렇게 보면 예, 저는 보니까 이 유럽 쪽에서 공부하고 오신 분들 아주 그 우리 김도훈 목사님도 마찬가지시죠. 제니바에서 공부하고 오셨는데 아주 본인의 전공을 살려서 전문적인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참 많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미국에 유학한 사람 너무 흔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아무튼 듭니다. 아무튼 제가 지금 그러니까 YMCA나 YWCA가 이제 영 워먼 크리스천 어소시에이션이잖아요. 그러니까 1980년도에 뉴저지에 처음으로 아시아 여성 비영리 단체로 생긴 게 코리안 YWCA였어요. 근데 그게 지금 이름이 이제 AWCA, Asian Woman에서 AWCA로 바뀌었는데 거기 이제 프로그램 디렉터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아, 한국 사회가 미국의 행정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따라한다는 느껴요. 뭐 119 같은 경우 여기는 911 근데 거꾸로 뒤집어서 따라하거나 또 교육위원들 선거하는 것도 미국 시스템을 많이 따라했고 근데 이제 보니까 여기 어 제가 시니어들을 지금 돌보다 보니까 이 여기가 어덜트 데이케어 센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데이케어 센터라는 말은 사실은 데이케어라는 말은 미취학 아동들 부모들이 양부모들이 일을 했을 때 그 아이들을 돌보는 그래서 데이케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킨더가든이라고 유치원 밑이죠. 유치원 밑. 그런데 거기 앞에 어덜트 데이케어 그래서 이제 시니어 이제 어르신들인데 이제 돌보는 분이 없으니까 돌보는 것. 그래서 어덜트 데이케어 센터인데 제가 왜 이 얘기를 길게 들어놨냐면 한국에 보니까 주간보호센터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듣기만 주간보호센터, 주간보호센터 이렇게 들었어요. 근데 이걸 어덜트 데이케어가 주간보호, 데이케어 센터를 주간보호센터 그대로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를 보면서 야, 한국의 시스템이 얼마나 고민 없이 무비판적으로 미국 걸 따라하느냐 그런 생각이 제가 좀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변정원 선생님께 여쭤보는 거는 이렇게 유럽에서 유학생으로 가신 삶,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한국을 보면서 유럽 사회, 특별히 프랑스 사회와 한국 사회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서 아, 한국 출신으로서 이렇게 한국에 들어오면서 좀 방문할 때마다 조금 아쉽다 아니면 또 한국이 놀랍다라는 그런 점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길게 서론을 떠벌렸습니다. 어떠세요? 예, 첫째는 문화가 너무 다르지만 한국하고 유럽하고 그렇지만은 에, 한국 사람 정서에 참 맞는 곳이 프랑스예요, 사실은. 왜? 한국 사람은 굉장히 그 미학적인 데도 많고 철학적이고 신학적이고 그리고 예술을 참 사랑하고 그러니까 파리에 오면 다 빠져 사랑에 빠져요. 그러니까 좀 영어를 했으니까 그 옆에 불어를 좀 더 해서 프랑스 일찍 좀 보내세요. 프랑스로. 그래서 프랑스는 그렇게 아직 총기 사고도 별로 없고 물론 그 아랍 애들이 그 테러들이 약간은 한 어떤 구통해서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그래도 살기가 좋고 그리고 미국식의 그 학교 교육처럼 너무 비싸지 않고 자기가 하면은 여기는 무상교육이에요, 사실. 그리고 의료보험 혜택이 잘 돼 있고 특히 외국인에 대해서 음,
그 거의 100% 해줘요, 외국. 그리고 체류증은 학생으로 올 수가 있고, 특히 지금 프랑스에는 이 목사님이 절대 부족이래요. 그래서 목사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으면은 신학교로 와라. 그러면 여기에서 많이 도와주겠다. 이런 제안도 들었다고 누가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그 심성이 한국 사람은 이제 지금 많이 변했지만은 우리는 진짜 그 어,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 많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도 여기도 많이 변했다고 그래도 그 뿌리가 있어. 한국 사람들이 참 선한 데가 있어요. 근데 좀 서로 알아야 돼. 신뢰감이 있어야 잘 살지. 그렇지 않으면 남한테 이렇게 별로 이렇게 관심 없는데, 에, 한국 사람들은 참 참 좋은 민족이에요. 참 좋은 민족이고 역사도 깊고 지금 유럽에서 특히 프랑스에서 한류라고 난리인데 한국이 없다가 이렇게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라 지금까지 5천 년 역사가 그대로 있다가 잠깐 이 병풍이 이렇게 가로막고 있다가 병풍을 여니까 한국에 지금 식당이 파리에만 300개예요. 근데 그중에 짝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들이 이 식도락가 한국 사람처럼 먹는 거 좋아해요. 그리고 포도주도 많고. 어저께 저는 몇 분이 나오는지 모르고 딱 두 병만, 왜냐면 공항에서 두 병밖에 안 돼. 그러니까 한국 사람 먹는 거 좋아하고 거기 지금 프랑스 토지가 남한의 5배예요. 그러니까 좀 언어가 되면 유럽에 와서 프랑스에 와서 많이 그렇지 않으면 하는지 몰라. 백인 멸종 시대. 그리고 우리 신앙 가진 사람들이 이 지금 굉장히 프랑스가 좀 위기예요, 위기.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와서 특히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와서 좀 교육시킬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선사 시대 역사부터 있던 이 진짜 이 문화 전통을 유네스코에서 인정했어요. 유네스코 문화유산. 근데 우리만 잘 몰라, 우리 걸.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품어야 되는가? 그래서 그런 고민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어저께도 우리 이렇게 저도 여기 지금 어, 신학과 신학을 사랑하는 모임 이 모든 분들이 어, 차례대로 한번 파리에 오셔가지고 이 프랑스에서 우리가 할 일이 뭔가 또 이 해외에 있는 모든 분이 이렇게 한국을 위해서 1년에 한 번은 모였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한국에서 한국에서 네. 1년에 한 번 모여서 어저께도 얼마나 분위기가 그 닭닭을 먹는데 얼마나 맛있고 값도 싸고 아유 우리들의 그 DNA가 있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에, 신진사 모임으로 양보영 씨 고마워요. 저를 이런 데 초대해 주셔서 그 네. 사람은 만나야 된다. 인생은 만남이다. 네. 어저께도 만나고 최유한 씨가 그때 늦게까지 그런 그 콘서트가 있었고 그래서 거기서 만나고 또 우리 윤 신부님이 여기서부터 서울까지 오셔가지고 저는 서울에 사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듣고도 어떤 때는 이렇게 기억을 안 해두는 때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오셨다는 거야. 고창이요? 그래서 잘 왔어요. 사실은 우리 정 목사님이 소개하신 분을 만나려고 약속을 했었다가 아직 시간이 있다 내가. 그래서 그분 약속은 미리 다음으로 미루고 여기 오기를 너무 잘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옥에 전통이 있고 이런 데 와서 재충전을 하고
또 오늘 여기 먹는 음식이 기가 막혀. 저기 뭐예요. 그런 뭐 음식도 먹고. 그래서 한국인의 이 정체성, 여기 와서 이런 걸 자꾸 충전을 해야 될 거예요. 재충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또 그래도 마음에 이렇게 통하는 사람, 신앙심으로 또 통하는 사람끼리 이렇게 해서 이 유대 관계를 좀 더 돈독하게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참 외국에 있으면 참 어떤 때는 어, 고독사도 있거든요. 이웃이 어떻게 되는지. 근데 우리는 다행히 이렇게 에, 줌을 통해서 이렇게 관계를 맺고 또 한국에 오면 그게 더 절실해. 한국 사람들이 내가 그냥 가슴이 찡할 정도예요. 참 네,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게 너무 어, 뿌듯하고 내가 이렇게 이 유관 역사의 그 줄기를 타고 이렇게 보고 왔어요. 네. 그래서 너무 길어지니까 그만 말할게요. 예, 아니요, 그래서 네, 우리 변대사님이 덕을 얼마나 많이 베풀었는지 저기 프랑스에서 그 태백산맥과 아리랑을 그 불어로 번역을 하셨는데 지금 이 시간 이곳이 태백산맥을 촬영한 곳이에요. 묘하게 이곳에 고창과 장성 편백숲에 지금 와 있어요. 그 음, 편백숲에서도 가장 좋은 이 통나무집, 아주 피톤치드가 최고 잘 나오는 그곳에서 우리 변대사님이 쉬게 됐고, 이게 덕을 많이 쌓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네, 거기에다가 고창의 학자들인 분들이 우리 테레사님을 안내를 하셨습니다. 전 군수이신 유기상 군수님이 지금 고인돌을 안내하고 또 고인돌에 관한 한 새로운 학설을 만들어낸 이병열 박사님께서 지금 같이 있어요. 우리가 좀 어, 이제 어떻게 환영하고 프랑스에서 얼마나 큰 공을 했으면 이렇게 우리가 계획하지도 않는데 자연 발생적으로 모였거든요. 네, 최고의 좋은 태백산맥 촬영한 곳에 그 다음에 가장 좋은 편백숲 통나무 집에서 그 다음에 고창을 대표하는 유기상 전 군수 박사님께서 안내하고 고인돌을 보고 싶어서 오셨는데 그냥 갑자기 고인돌 곳 세계에서 가장 많은 곳 고창을 오고 싶다 해서 오셨어요. 어떤 계획이 있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유기상 군수님 저기 먼저 말씀을 들어보고 그 다음에 고인돌의 새로운 학설을 만드는 이병열 박사님의 말씀을 좀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네. 아유, 네, 군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네, 고창 지키고 사는 유기상입니다. 저희는 그 세계에서 가장 고인돌이 많고 역사가 오래됐기 때문에 저희 고창을 한반도의 첫 수도, 한반도의 문명 수도라고 이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윤영현 신부님께서 계셔서 고창이 또 훨씬 빛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우리 윤 신부님 사시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사셨으면 아마 저렇게 사셨을 거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 귀한 인연은 또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신부님께서 어제 서울 다녀오시더니 또 오늘 이렇게 귀하게 이 변대레사 선생님을 모시고 와서, 저도 이렇게 귀한 분들을 한꺼번에 뵙게 돼서 참, 영광스럽습니다. 이런 그 좋은 생각 하시는 분들이 많아져야 우리 지구도 살리고 또 사람들끼리도 서로 사랑하면서 상생하면서 사는 이런 세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매일 우리 국민들께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또 이웃의 행복도 함께 챙기면서 살았으면 그게 정말 한반도의 문명 수도가 아니겠냐 이런 염원을 갖고 살았는데 하여튼 오늘 또 고창에는 복이 많은 날입니다. 또 이렇게 귀한
선생님을 모시게 돼서 참 반갑고, 이렇게 영성 모임을 하신 그 선생님들의 그런 좋은 기운으로 우리 고창도 밝아지고 또 우리 한국의 아름다운 공생 문화가 세계화인들과 함께해서 지구를 살리고 함께 사는 그런 문화가 전파됐으면 좋겠다는 염원을 가져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네, 군수님 감사합니다. 예, 예, 우리 그동안 저희 고인돌을 지성묘라고 일제 학자가 말을 해서 무덤으로 이해를 하는데 무덤만이 아니라 고인돌 시대의 그 우리 선인들이 최고의 학자고 천체 물리학자였다는 것을 증명해낸 우리 이병렬 박사님의 이론을 새로운 학설로 고인돌을 정리하고 이제 책으로 발표를 하는데 소개를 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겠습니다. 새로운 학설에.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고인돌을 연구를 한 지가 벌써 20년이 된 것 같은데요. 왜 고인돌을 이렇게 세웠을까? 그렇게 연구를 하다가 결국 도달한 결론이 있습니다. 인류는 참 미개한 적이 없구나. 인류는 누구나 머리가 뛰어났었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 여러분이 느끼고 있고, 감정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그리고 지식적으로, 지혜적으로 풀어내는 게 바로 우리 선사인들이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고인돌에 대한 접근이 그동안은 일제강점기에 일본인 학자들에 의해서 결정이 됐었거든요. 결국은 고인돌을 만들었던 것은 미개인들이 만들었고, 머리도 아둔한 사람들이 힘으로 그냥 만들었다, 무덤을 만들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였죠.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늘 고민을 했던 게, 왜 우리는 120년 전에 일제강점기에 일본인 학자들이 주장했던 그 모습 그대로, 왜 우리는 그대로 이해를 했을까? 그거에 대한 이제 고민에서 출발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까지 고인돌을 약 3,000개를 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보고서로 10권의 책을 올해 7월 달까지 발행을 했고, 그러면서 지금 이제 고인돌이 태양의 움직임하고 어떤 관계가 있고, 별의 움직임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것을 이제 패턴을 찾았고, 그 규칙성을 찾아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운 학설이기 때문에, 기존의 학설이 그게 맞지 않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처음에 여러분 서두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류는 한 번도 미개한 적이 없다. 누구나 끊임없이 머리를 썼고, 그러면서 우리 한반도에 여러분 10,000원짜리 혹시 뒤에 천상열차 분야 지도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뒤에 천상열차 분야 지도는 이미 AD 1세기 고구려 시대 때 이미 하늘의 움직임을 정확히 반영한 별자리의 움직임을 우리 고구려인들은 만들어냈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 1,000년 전에 고구려인들이 만들었던 그 천상열차 분야 지도가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올 수는 없었다라는 거죠. 그것은 이미 선사시대에 뭐 신석기가 됐건 구석기 시대가 됐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선사시대 때 인류가 만들어 놓은 천문학적인 특징, 그리고 지형지물과 관련된 지리적 특징, 그리고 거기에 인간의 의례와 제사를 통해서 만들었던 삼재의 어떤 결합된 형태로 나타나는 게 바로 고인돌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지금 짧은 시간에 제가 이걸 모든 걸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여러분들이 고창에 한번 오신다면 제가 그걸 분명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 그걸 여러분이 누구나 알 수 있는 과학적인 설명을 제가 여러분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풀이가 되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패턴이 되는 것이고 이게 규칙이 된 거죠. 혹시 여러분께서 시간이 있으시면 인터넷에 고인돌 천문학, 고인돌 아니면 북두칠성, 고인돌 북극성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썼던 글이 한 300여 건이 있거든요.
기존의 학교에서는 아직도 고고 학교에서는 말도 안 된다라는 설도 있었지만 서울대학교 전 교수였던 박찬범 교수님 같은 경우는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론에 대해서 엄청나게 공감을 해주셨고, 그래서 이게 KBS 특집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문화재청에 이제 미스터리 프로그램도 나와가지고 고인돌이 천문학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에 놀라움에 경이로움을 표현했던 것 같아요. 여기 모임 자체가 영성을 연구하시고 공부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선사님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영성의 기운들, 그리고 그 느낌들을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고요. 요 혹시 사진 보이시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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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바로 춘분 때 일출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네. 일출 이때만이 볼 수 있는 경이로운 경관이 되는 거죠. 네, 자꾸 옆에서 이제 보여주시긴 한데, 하여간 요 부분들을 한번 인터넷 검색하시면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민족의 영성이라는 것은 인간이 어느 그 당시에 선사시대에 인류가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지혜와 지식이 공유했던 사회. 그래서 거기 관심이 뭐냐? 태양, 별자리, 달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이 고인돌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제 연락처를 제가 여기 우리 윤정현 신부님하고 두 분께 드릴 테니까 고창에 오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제가 반갑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병렬 박사님. 야, 오늘 뭐, 보너스가 보통이 아닙니다. 우리 군수님도 출연해 주셨고, 우리 예. 또 고창 이병렬 아, 박사님. 묘하게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변대리사 우리 선생님이 야, 평생 좋은 덕을 쌓아서 이런 일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변대리사님하고 인터뷰로 넘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윤정희 신부님 감사합니다. 아까, 아무튼 이게 뭐, 2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병렬 박사님, 보니까 아주 대학생 때부터 이 캄보디아나, 그쵸? 우리 지금 최요한 선생님 올려주셨는데, 에, 아무튼, 예, 의료, 뭐, 봉사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국제봉사단을 꾸려서 몽골과 캄보디아를 주로 왔다 갔다 하셨는데, 고창 고등학교 출신인데, 또 끝에 보니까 국악예술단 고창 대표를 겸직하고 있다. 그래서 판소리 연구까지 하고 계시는데, 이거 대단한 수학이다 그런 생각하고, 저는 이렇게 신앙과 신앙 사랑방이 참 국제적이잖아요. 그리고 한국인들이 그 해외에 나가서 재외 동포로 있는 분들의 그 나라 수가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뭐 거의 190개 이상 되는 나라에. 그래서 한국인들이 생명력이 정말 대단하셔서 오지 사막까지 다 가셔서 열심히 근면하게 일하셔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놀라움과 부러움의 대상이고 또 그 지역 사회를 돕는다 이러는데 정말 우리 파리에서 거주하고 계신 우리 변대레사님 변정원 선생님이 이렇게 한국에 오셨는데도 참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고 또 사실 조그마한 모임입니다만 이게 국제 회의 쪽에는 이렇게 여러 나라 사람들이 그 공적으로 모여서 하지만 이렇게 서로 바라보는 어떤 지향 또 시각 또 이 관심이 또 의미가 이렇게 한 곳에 모아져서 이렇게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사는 재외동포들 또 뭐 고국에 있는 우리 한국 분들이 이게 끊임없이 주기적으로 모인다는 건 굉장히 대단한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변정원 선생님이 이제 쭉 파리와 프랑스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도 이렇게 한국의 좋은 인력들 특별히 본인이 종교 지도자 또는 교육자가 되고 싶다면 아마 프랑스 사회에서는 굉장히 환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런 얘기는 정말 현지인이 아니면 듣기 힘든 이야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여러분들 그 유학생들 이렇게 비교한 게 저는 미국에 우리 변정원 선생님 그 마이클 무어라는 다큐멘터리 감독이 있잖아요. 그 볼링 포 콜럼바인. 근데 그 사람이 만든 작품이 굉장히 많았죠. 이분은 인생 자체가 다큐멘터리인데
그 시코라고 의료 제도를 영국, 프랑스, 미국을 비교한 작품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여러분들 보셨냐면 Where to Conquer 그래서 교육 시스템을 비교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 사회가 얼마나 후진성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는데 특히 이제 그 시코라는 그 다큐멘터리는 사실은 버락 오바마 당선에 굉장히 기여를 했죠. 그래서 오바마 케어가 탄생됐고, 근데 그 당시 버락 오바마와 경쟁했던 대통령이 조지 W 부시였는데 당선되지 않았어요. 그죠? 어, 그만큼, 근데 그 영화 맨 마지막에 장면에 보면 이 영국과 프랑스가 어떻게 그 외국인들에게 하는 것도 보이고 자국민들, 그래서 영국의 뭐 유명한 처칠 수상은 이제 그 2차 대전 때 영국이 워낙 폭격을 많이 받아서 굉장히 그 사상자가 많이 났죠. 근데 처칠이 한 말이 국가의 최고 정치 지도자로서 아니 무기를 만들 예산이 있다면 자국의 국민들이 다쳤는데 치료할 그 돈을 쓰지 않겠는가. 그래서 영국에는 이 의사들이 3D 직종 중에 하나다. 왜냐하면은 밤에 이렇게 우리가 이머전시 그래서 이 응급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영국의 의사가 지역 담당으로 이게 밤에 차를 타고 이렇게 순찰을 하듯이 돕니다. 그래서 우리 집 아이가 고열이다 그러면 의사가 바로 문을 열고 들어오는 의료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프랑스는 유학생들이 너무 그 유학생 부부가 바빠서 집안 살림을 못하고 있을 때 가사 도우미, 특별히 빨래까지 해준다 그래서 여러분들 상상이 안 가잖아요. 유학생들 부부가 너무 바쁠 때 그 유학생 부부를 위해서 가사 도움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코라는 장면의 맨 마지막 장면을 보면 이 마이클 무어 감독이 빨래를 많이 들고 이렇게 나 이제 빨래 좀 해달라고 프랑스 정부 혜택을 받으러 간다. 그런데 거기 보면 프랑스에 있는 미국 유학생들이 얼마만큼 대우를 받고 프랑스 복지 혜택을 받는지 나오는 장면이 바로 그 시코라는 다큐멘터리 맨 마지막 장면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변정원 선생님이 유학 와도 프랑스로 오십시오라고 하신 말씀이 굉장히 공감이 간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분들 또는 이제 손주 세대들도 이 프랑스를 생각해 보시면 참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우리 변정원 선생님, 제가 지금 핵심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그 인터뷰를 하면서 뭐 이렇게 공적으로 뭐 이렇게 아나운서도 아니고 하지만 이 프랑스의 이제 불어를 잘하시고 프랑스 문화를 정말 10대 소녀 그다음에 대학생 시절부터 좋아하셔서 프랑스로 가셨는데 지금 생각하시면 정말 하나님의 섭리였다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텐데 어떻게 지금 이 조정래 선생님의 소설 이것이 인생에 어떤 의미셨고 또 그 본인이 그렇게 의미를 주셨던 조정래 선생님의 소설인 태백산맥과 태백산맥을 어떻게 이렇게 그 불어로 번역을 하시려고 하셨는지 또 이게 질문이 한 세 개가 되겠네요. 첫 번째는 처음에 이렇게 아리랑과 태백산맥을 접하셨을 때에 그것이 그 본인께서 살아가시는 그 당시의 세계관, 가치관 또는 인생관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계기로 이 조정래 선생님의 소설을 프랑스인들에게 불어로 소개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셨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그것을 이게 지금 22권이네요. 근데 이거 뭐 정말 우리 한강의 채식주의자 소설이 영어로 정말 영국 문학도에 의해서 번역이 됐다. 근데 이 번역은 반역이다. 얼마나 이게 다른 문화에 있는 분들에게 한국의 태백산맥이나 아리랑의 이 정치 사회적 정황, 민족적 상황을 알리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상상을 해보게 되는데 그것을 번역하는 프로젝트가 몇 년 걸리셨고 어떤 일들이 번역하면서
선생님 인생이 일어났는지 한 세 가지로 이렇게 기억하셨다가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문학 소녀 시절에 우리 변정원 선생님에게 에, 그 변정원 선생님 만났던 아리랑과 태백산맥은 어떤 충격이었나, 어떤 의미였나를 먼저 네. 여쭤봅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파리에 있으면서 조정래 선생을 알게 됐느냐 그런 질문을 여러 번 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만난 적도 없고, 근데 이 사람이라는 게, 만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어느 무용고자 수녀님을 알게 돼서, 한국 수녀님. 그 수녀님이 그, 그 자기 언니가 애를 낳다가 돌아가셨어요. 그 충격으로 굉장히 그 생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수녀가 되기로 결심을 했어. 집안은 불교였어요. 근데 그 수녀님이 저기 노르망디에 그 보훈수련회 가 있더라고. 근데 거기 있는 어느 프랑스 수녀가 그 가족이 나한테 그 내가 있는 수녀원에 한국 수녀가 있는데 무용고자다. 아마 아는 사람이 없다. 너 한번 올래? 그래서 아이고 내가 파리 한국 사람이 넘쳐 흐르는데 거길 내가 왜 가지? 처음엔 좀 부담스러워했어요. 그랬는데 한편으로 노르망디에 혼자 있다고?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랬더니 그 수녀의 언니가 나한테 그 조정래 부인이 시인이에요. 김초에. 김초에 시집을 나한테 선물로 주는 거예요. 자기 여동생을 보러 왔다고. 그래? 그래서 이제 그게 역사를 바꾸는 계기예요. 그래서 그 김초의 시인이 쓴 어머니라는 시를 읽고 제가 번역을 하게 됐어요. 너무나 좋아서. 그래서 그 나한테 선물 준 사람한테 내가 당신한테 받은 선물이 너무 좋아서 내가 불어를 번역을 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내 허락도 없이 그 서점에 가서 김초애가 누군가 연락을 했어요. 그 당신 책을 불어로 번역한 사람이 있다. 그래서 내가 언젠가 서울을 갔더니 또 이 사람이 김초애 씨한테 연락을 했어. 그래서 나를 만나러 호텔에 왔어요. 그래서 아유, 제가 김초애고요. 그렇게 제 어머니 시를 번역하셨다고요. 근데 혹시 조정래 씨 아세요? 그래서 물론 들어봤죠. 조정래. 근데 제가 파리에 있고 있어서 책을 못 봤다고 그랬더니 그럼 제가 책을 드릴 테니 한번 읽어보세요. 그게 인연이에요. 그래서 읽어보니까 막 충격이지. 얘기만 들었다가. 그래서 그 보잘것없는 그 노르망디에 혼자 사는 그 수녀님이 매체가 돼서 역사가 이루어졌고, 그래서 내가 대학교에서도 못 배운 일제 강점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게 됐고, 그다음에 한국 전쟁에 대해서 다시 알게 됐고, 그래서 우리 남편한테 이거 내가 프랑스 정부로부터 그 많은 장학금을 받고 공부를 했는데 내가 보답을 해야 되겠다. 니네들이 한국 모르지? 한국 있는 그대로를 내가 알려줄게. 그래서 이 강대국이 얼마나 이 조그만 그 조선 나라를 이렇게 피폐하게 했는지 그것은 근대사잖아요. 있는 그대로.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이 나는 한국이 강점당한 것도 몰랐어. 한국 전쟁이 이런 거 몰랐어. 그래서 그 소수 지성인들이 알면 됐어. 니네들이 첫째 출판사도 몰랐고 그런 역사를. 그래서 저는 에, 그냥 남편하고 죽치고 앉아서 22권을 하면서 내 도리를 했다. 내가 한국을 알리는 게 무슨 활동이 아니다. 이런 의식, 어떻게 싸워왔으며 오늘 있기까지의 이런 과정이 있었다는 거, 역사를 알리는 게 너무나 필요했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제 의무를 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는 한국이 에, 요번에 내가 깜짝 놀란 게 제가 택시를 타고 움직였어요.
그랬더니 그 택시 기사님이 왜 어디다 오셨어요? 예, 외국이요. 근데 어디요? 아, 저기요, 프랑스요. 왜냐면 좀 너무 그러니까 좀 부담스럽고. 아, 그럼 외국에 오래 사셨으니까 우리 한국 사람한테 줄 무슨 조언이 있으세요? 그래서 아니요, 전 조언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 오늘 이렇게까지 우리 민족들이 많은 고생을 해서 이렇게 일군 것이 저는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고 제가 외국에 있으면서 이렇게 놀랄 정도로 이렇게 다리도 세우고 뭐도 세우고 저는 너무너무 고국에 있는 우리 민족들한테 너무 감사해요. 저는 아무 조언 줄 게 없어요. 그랬더니 그러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게 있어. 이 강대국에 대한 열등감 때문에 외국에 있으면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막 이건 아는 사람끼리나 해야지. 제가 그 택시 기사한테 무슨 조언을 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하고 저렇게까지 좀 더 낫게 살아보려고 해외에서 좀 왔다고 해가지고 조언을 듣고 싶어 하고 근데 이분이 또 광주 출신이에요. 자기 너무너무 그 끔찍한 집, 자기 집안에 그 광주 희생자들이 많다고. 그래서 저도, 바로 그거예요. 저도, 저기, 뭐, 기사님하고, 이 지금 많은 공감을 느끼고, 그리고 고생하셨죠? 저는 외국에 있으면서 함께 고통을 못 나눴지만, 너무 고생하시고, 자랑스럽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 심성이 아주 큰 사람들이야, 우리가. 어쩜 그래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음, 사는 데까지 어, 이 곡을 잊을 수가 없으니까 고국과 이렇게 연결시켜서 프랑스하고 이렇게 고창에 이번에 와보고 진짜 이제 저기 여기 자매 결혼을 좀 맺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고창에 있는 분도 프랑스에 오고 또 프랑스에 있는 이제 제가 접하고 있는 게 지금 한글 학교 그 사람들이고 또 그 입양인들이고 그래서 이분들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이렇게 단체 여행할 때 이렇게 이쪽에 이렇게 고창에 와서 이렇게 지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유, 네, 우리, 이제 지상수 목사님께서 사실 이 인터넷 인연도 굉장히 소중하다. 그런 말씀을 늘 하셨어요. 어, 저도 사실은 이 지성수 목사님을 만나게 된 계기가 제가 뉴욕의 맨하탄에 있는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거기에 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차문화에 관심이 많으니까 중국관 쪽으로 가면 중국의 이 도자기, 특히 뭐 다기들이 얼마만큼 이렇게 발전돼 왔나 그걸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 일본관도 있고 한국관도 있어요. 그런데 상대가 안 되는 게 사실 죄송해.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에서 가장 오랫동안 시간을 끌 수밖에 없는 지역이 그리스 로마예요. 거기는 하루 종일 다 못 봅니다. 이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의 한 작품을 아마 한 30초씩 본다고 해도 모든 작품의 한 그 전시된 아이템을 하나씩 본다고 해도 30초만 하나의 시간을 써서 본다고 해도 한 달간 계속 가셔야 될 만큼 이제 많이 뺏어다 놓은 거잖아요. 그리고 많이 수집해서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의 이 조각품이나 이런 거는 미대생들이 와서 어마어마하게 그 미대생들은 특전을 줘서 가서 스케치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중국관과 일본관, 한국관을 가보면 국력이라고 그럴까요? 중국의 이 예술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네, 일본도 그래도 한 룸을 만들어 놨는데 한국은 정말 복도 코너에
슬쩍 지나갔어요. 이 달 항아리 없었으면.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메신저로 이렇게 뭐가 오고 이 페이스북에 지성수라고 떠오른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기억력이 있으니까 기억을 한 겁니다. 아니, 이 옛날 하나님, 요즘 하나님이라는 제가 책을 봤어요. 대학생 때 본 거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 텍스트로 보냈죠. 아니, 내가 아는 이 이름이 흔하지 않잖아요. 지성수라는 분은 제가 대학생 때 옛날 하나님, 요즘 하나님이라는 책을 봤는데 혹시 그분이세요? 그랬더니 그, 그 시드니에서 답변을 하신 거죠. 내가 그 사람이라고. 그래서 내가 이거 정말 대학 신학생 시절 때 감명 깊게 봤는데 하면서 얘기가 시작되면서 지성수 목사님을 그렇게 만나게 된 거죠. 그렇게 만나게 되면서 예, 우리 변정은 선생님 계신데 다른 분들도 많이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뉴욕에 방문할 때 이 지성수 목사님 만나게 된 거죠. 그런데 지성수 목사님 보니까 이렇게 저한테 그때 만나자마자 얼마 있다가 부에노스아이레스를 가자는 거예요, 같이. 내가 거기 만날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나는 지성수 선생님 잘 모르는데, 내가 거기 가면 아르헨티나도 좀 가야 된다. 갑자기 가자 그러니까 제가 아니. 그래서 부에노스아이레스 못 갔어요, 저. 우리 여기 이 방에서 갔다 오신 분은 양보영 자매님이세요. 근데 권혁태 선생님을 만나러 가자는 거죠. 아마 이게 제외 한인 동포 중에서 부에노스아이레스 아르헨티나에서 호텔업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 그분 만나러 가야 된다.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우리가 아둘람 신앙 공동체를 하면서 그때 우리 박우물, 음유신, 예, 기타 하나 들고 지금 고창에서 지난번에 8월에 저도 뵀었죠. 이분이 페루 리마에 살고 계셨어요. 그래서 여행을 좀 오십시오. 모터사이클 다이어리처럼 체게바라의 흔적을 쫓아갈 수 있는 인문학 기행 프로그램을 내가 만들었으니까 오세요. 그래서 아둘람에서 그때 한국에서 두 분이 가시고 미국에서 양보영 선생님이 가셨어요. 그래서 페루로 리마로 갔다가 거기서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까지 가신 거죠. 그래서 양보영 선생님 거기 너무 좋아가지고 좀 더 체류하면서 아르헨티나에서 탱고까지 배우고 오셨어요. 그런데 그 양보영 선생님께서 이분이 사실은 이 산전수전 공중전 온라인전을 겪으면서 여기를 난 여기 싫어 이상한 사람들이 하고 안 오실 수도 있어요. 양보영 선생님이. 근데 양보영 선생님 몇몇 안 되는 여성의 대표 주자잖아요. 여기 끊임없이 나는 새로운 걸 배우러 온다 하고 들어오셔서 본인이 대학 선배님이신 우리 윤 대레사님을 여기 오세요 해서 윤 대레사님 파리에서 접속하신 거잖아요. 그랬다가 지금 고창으로 연결되고 고창 군수님을 만나시고 이병렬 박사님을 만나셨잖아요. 이거나 제가 이거 좀 흥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변대레사 선생님. 아무튼 대단한 이야기 많이 해주시고 계신데 제가 뭐 살피지 못하고 이렇게 오늘 여기 지금 순상 킴 이분은 지금 뉴욕에 살고 계신 분이에요. 아까 머리가 허옇게 우리 변정원 선생님이랑 비슷한 어르신이 한 분 들어오셨어요. 여성분이. 네. 그리고 이 정숙자 목사님도 기뻐하실 분이 한 분 오셨는데 이분은 또 뉴욕, 뉴저지에서 제가 모시는 누님이세요. 저기 계시잖아요. 자, 이 누님께서 갑자기 새벽에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제가 이게 키가 작아가지고 옷을 사면 항상 줄여야 돼요. 근데 이분이 제 패션 컨설턴트거든요. 이분이 이거 보세요. 옷을 이렇게 줄여주셔가지고 잘 입고 다니는데 이분이 또, 이분 얘기를 정말 제가 잠깐만 할게요. 우리 변정은 선생님이 인연이니까. 이분이 정말 아마 제가 듣기로는 부천 같은데 우리 지성수 목사님과 연관될 것 같은데 부천인 것 같아요. 부천에 어마어마한 빌딩과 재산을 가지고 자수성가하신 집안에 이
부인이세요. 그런데 전두환 정권이 제사를 몰수했어요. 왜냐? 이분이 김대중 선생 지지하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용산에 아시죠? 용산에 그 국제 빌딩이 그 전두환 시대 다 뺏어갔잖아요. 근데 이분이 부천역 앞에 이 모든 이분의 땅이고 빌딩이었어요. 근데 전두환이가 거의 몰수를 해다시피 해서 가져간 거죠. 그래서 이분이 미국으로 가요. 근데 이분 이 자제분들이 많은데 이분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40세가 넘으셔서 FIT, 예, FIT가 Fashion Institute이죠. FIT는 테크놀로지인가요? 아무튼 FIT, 예, Fashion Institute of Technology인가? FIT 그 미국의 맨하탄에 있는 어마어마한 패션 학교로 가신 거야. 그래서 거기서 바느질을 그러니까 패션을 배우시면서 이 옷에 대해서 디자인 공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어마어마한 손기술로 이분이 자녀들을 정말 모두 다 교육을 시켜가지고 지금 자녀가 정말 제가 볼 때는 아드님 중에 한 분은 연봉이 1,000만 불이 넘는다 이렇게 자랑하고 계신 누님이신데 이분이 또 흥사단이세요. 그래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도산 학교를 세워야 된다. 연세가 지금 머리가 저러신데 그래서 이 누님한테 잘 보이면 나한테도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많겠다. 이래가지고 지금 제가 뉴욕 뉴저지에서 우리 헨리키 목사님도 잘 아시는데 제가 누님으로 지금 모시고 계신 분이 지금 우리 변정은 선생님 파리에서 오셔서 지금 한국 방문했는데 접속하시라 하고 포스터를 보냈더니 지금 새벽에 뉴욕에서 지금 접속을 하신 거예요. 인터넷 인연이 보통이 아니다. 자, 제가 이거 인터뷰 하다가 말고 옆으로 샜습니다. 자, 우리 변 대려사님, 우리 변정은 선생님 남편 자랑을 좀 한번 해주세요. 이게 보니까 남편 자랑, 자식 자랑 이거 돈 내고 해야 되는데 오늘은 그냥 돈 안 받고 남편 자랑, 자식 자랑 좀 해주세요. 우리 변 대려사님께서는 이렇게 그 피서나 피한 그래가지고 이 스위스 쪽으로 또 가시더라고. 제네바에 계시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뿌리의 집 김도원 목사님 또 제네바에서 목회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거기에 맛집 얘기하면 서로 통하실 것 같은데 아무튼 우선 그리고 우리 우리 남편 자랑은 남편이 왜 프랑스에는 그 전통적으로 큰 아들은 군대, 둘째는 성직자, 이래야 구색이 맞아. 한국에서 무슨 법관 만들고 뭐 이러듯이. 우리 남편은 부모의 강요에 의해서 자기가 결정하지 않은 그 성직자의 길을 걷다가 한국에 오게 됐어요. 그런데 한국의 그 시골, 우리가 모르는 그 60년대 시골, 거기에 그 읍섬에서 불구하고 문 열어놓고 살고 이웃이 내 삶이고 이런 거를 직접 체험하면서 이렇게 예수를 몰라도 인간적으로 잘 살고 그 부모 공경할 줄 알고 이웃과 사는 사람한테 내가 무슨 예수 얘기를 하느냐. 내가 얘한테 이 사람들한테 많이 배웠다. 그래서 그 이제 혼돈이 오는 거예요. 자기 그래서 아니다. 이 사람들한테 필요한 거는 어, 기술과 경제 개발이지 이 사람들이 필요한 건 예수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두 뽕주교화를 찾아가서 내가 길을 잘못했겠습니다. 나는 새로운 길을 가겠습니다. 부모의 강요에 의한 내 인생을 내 자유로 선택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해서 두뽕주교한테 얘기를 하고 바티칸에 얘기를 하고 자의 몸이 됐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다 그걸 우리 애들한테도 얘기를 해요. 아빠가 옛날에 카톨릭 사제였는데 그건 내 길이 아니었어. 그러니까 얼마나 솔직해.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아빠 최고. 자기가 원하는 거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이 전 고등학교 때 잠깐 만나고 헤어졌다가
파리에 이제 와서 내가 알던 사람이 죽었나 살았나 연락이나 해봐야 되겠다. 그랬더니 자기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제 그러면 그런가 보다. 그 살다가 자기는 결혼하면 한국 여자랑 하고 싶은 게 꿈이었대. 그래서 그럼 찾아보라고. 그러다가 인연이 돼서 어떻게 이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 뭐. 예. 그래서 이제 지금도 어, 시크하게 한국 여자 좀 찾아봐라 그러는데 저쪽 우리 남편분께서 구애를 먼저 하신 걸로. 난 꿈을 꾸지 마라. 내가 뭐 집에서 난리 난다. 뭐 그때는 국제 결혼 안 하는 때니까. 그러다가 이제 에, 결혼을 해서 이제 아기도 낳고 그런데 좋아하는지 몰라요. 바로 이거가 내가 원하는 삶이었다 이러는 거야. 나는 그래서 그러니까 거기 옆에 있던 어떤 그 카톨릭 사제가 그래. 너같이 솔직한 사람 처음 봤다. 나는 내가 길을 가겠다. 그래서 근데 이제 마침 그러니까 이분도 운이 좋았어. 그때 마침 외환은행이 생겼을 때예요. 외환은행에서 이런 사람 필요하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거 하고 그다음에 또 공부하는 걸 좋아하니까 한국학을 했어요. 그래서 외환은행에서 일하고 또 한국학으로 저기 칠대학이라는 데서 한국학 강의도 하고 그러면서 또 수리잡 이제 내가 이거 번역을 같이 해야 돼. 당신 도움이 필요해. 그럼 저녁 때 아니면 틈틈이 주말 때 이제 같이 번역하고 그래서 이제 남편 자랑은 거기서 끝이고 그리고 아유, 저도 그래요. 그렇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하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좋은 점도 많지만 일상생활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게 많아. 그래서 저는 또 뭐, 사회 적응을 그래도 잘하는 편이니까 이렇게 보충이 됐고, 애들한테 너무 잘하는 아빠, 애들하고 놀아주고, 그러니까, 그렇고, 그러니까, 그렇게 아빠를 좋아할 수가 없어요. 나보다. 나는 인내심이 없어가지고, 그래. 그러니까, 그래서 아들이 파리에서 그 명문고, 소위 말하는, 좋은 그 브랑제과를 나와가지고, 지금은 런던에서 금융계에서 일을 하고 딸은 좋은 학교 나왔어요. 일단은 공부를 잘해야 되니까 그래서 명문 그래가지고 서울하고 싱가포르에서 일을 하다가 싱가포르에 또 그 좀 돈 많은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 그래가지고 일을 안 해도 되고 그 지금 스위스 제네바에서 여유롭게 사니까 그냥 감사하죠. 그래서 제가 이따가 뭐 제네바도 놀러 가고 런던에도 근데 며느리가 파리에 이제 그 그랑제꼴에 또 장학생으로 뽑혀온 애야. 그 카이스트 출신인데 AI 전공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머리가 좋아. 그래서 그 학부모한테 수학 질문을 줬대. 그랬는데 어떤 사람은 우리 아들은 3분 만에 또 어떤 부모는 뭐 30분이 돼도 해결을 못했다는데 우리 며느리는 3초 안에 그걸 해결하더래. AI 머리나. 그래서 참 외국에 살면서 그냥 남편 감사하고 애들도 잘 커져서 감사하고 손주들도 잘 건강하게 잘 커져서 감사하니까 이런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거예요. 특히 저희 남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냥 하느님이 건강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냥 잘 먹고 잘 자고 또 조금 제가 미련해. 그래서 비행기 타면 비행기 그 모터 소리로 잠을 잘 자요. 비행기에서. 그래서 시차 별로 안 느끼고 그래서 그러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내가 내 나라를 위해서 또 이런 공동체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끝입니다. 네네. 자랑 많이 했습니다. 네네. 아유. 제가 우리 변정호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 듀퐁 주교는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한국에 이 크리스마스가 오면 지상파 이 방송사에서 다큐멘터리를 찾아요.
그리고 다큐멘터리 소재를 찾죠. 그리고 부처님 오신 날도 이 그 불제자로서 또는 불교 신앙을 가지면서 이 사회에 감동을 주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찾습니다. 그래서 만드는데 제가 다큐멘터리 모으는 게 취미였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 부처님 오신 날 특집 다큐멘터리 서울대에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7명의 그 불교 철학 연구를 하던 철학도가 7명이 다 출간했어요. 그래서 20년이 지나서 그분들이 진짜 성직자로 스님으로 잘 살고 있는가 그걸 확인하는 다큐멘터리도 있었어요. 근데 유독 개신교 쪽으로 오거나 그러면 성탄절에 보면 다큐멘터리 소재가 없어요. 아니 대형 교회 지었다. 이거 뭐 자랑할 게 있어요? 근데 성탄절에 보면 그래도 어, 한국민들에게 이런 감동적인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이 있다라는 거 보면 캐톨릭 쪽에 많아요. 근데 우리 변 대리사님께서 두퐁 주교님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 두퐁 주교님에 관한 다큐멘터리 보셨어요? 저는 다큐멘터리를 이 컬렉션 하니까 봤는데요. 전북의 임실인가 거기에 치즈도 그죠? 치즈도 신부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 농민들에게. 그래서 그 임실의 치즈가 선교사인 캐톨릭 신부님에 의해서 그다음에 치즈 이걸 알려줘서 거기 특산물이 됐잖아요. 근데 두평주구는 제가 봤는데 깜짝 놀란 게 이분이 한국에서 한 30년 이상 사셨나요? 근데 그 본인이 설교 이 강론 원고를 보니까 한글과 한자를 섞어서 쓰시더라고. 프랑스 신부님이. 그리고 서예도 하시고. 그리고 한국말을 얼마나 잘하시는지 제가 깜짝 놀라서 야 이거 정말 이 프랑스의 이 외국 이 천주교 사제들은 정말 이 한국 시골의 할아버지랑 똑같이 살고 계시더라고. 근데 그 두평 주교님을 만나신 프랑스 남편분께서 그래 그러면 너는 사제 옷을 벗고 아니, 그런데 그 충격이잖아요. 남편분께서 한국에 왔더니 내가 예수를 전하러 왔는데 이 한국인의 심성은 예수를 전할 필요가 없다라는 충격적인 발견. 이거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최진주라는 분의 원래 원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돼지를 쓴 펄벅입니다. 펄벅은 한글을 너무 사랑해서 자기 이름을 스스로 최진주라고 줬다 그러는데 제가 우리 변정원 선생님 앞에서 펄벅이 한국 사랑을 했던 얘기 조금만 쓸게요. 여기 보면 한국은 보석 같은 나라였다. 한국인은 원래 선한 품성을 가진 백이민족이었다. 조상들은 작은 벌레의 생명조차도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 뜨거운 개순물을 마당에 버릴 때 이렇게 외쳤다. 워이 워이 물이 뜨거워 벌레들이 다칠 수 있으니 어서 피하라고 소리친 것이다. 봄에 먼 길을 떠날 때 오합해와 십합해 두 종류의 집신을 보찜에 넣고 다녔다. 십합해는 시줄 10개로 촘촘하게 짠 집신이고 오합해는 5개 시줄로 엉성하게 짠 집신을 가리킨다. 행인들은 마을길을 걸을 때 십합해를 신고 걸었다. 산길이 나오면 오합해로 바꾸어 신곤 했다. 벌레가 알을 까고 나오는 봄철에 벌레들이 깔려 죽지 않도록 듬성듬성 엮은 집신을 신은 것이다. 오합해는 십합해보다 신발의 수명이 짧았으나 그만큼 벌레의 수명은 늘어났다. 콩을 심을 때 세 알씩 심었다. 하나는 땅속에 있는 벌레의 몫으로, 또 하나는 새와 짐승의 몫으로, 마지막 하나는 사람의 몫으로 생각했다. 감나무 꼭대기에 까치밥을 남겨놓고 들녘에는 음식을 먹을 때도 고수레하면서 풀벌레들에게 음식을 던져주었다. 이러한 미덕은 우리의 식문화에도 그대로 배어났다. 여인들은 삼덕이라고 해서 식구수에 3명의 몫을 더해 밥을 짓는 것을 부덕으로 여겼다. 거린이나 가난한 이웃이 먹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이게 지금 펄벅이 발견한 한국인의 심성이에요. 이런 심성에 예수를 전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깨달음을
우리 변 대레사님의 남편이 깨닫고 사제 옷을 벗고 가셨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제가 볼 때 저 혼자 이거 흥분해서 이랬는데 이런 한국인의 심성, 이게 펄벅 여사가요. 이게 사실은 이 대지를 구상하기 위해서 한국을 1960년대에 찾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늦가을에 펄벅 여사가 군용 지프를 개조한 차를 타고 경주를 향해서 달렸는데 노랗게 물든 들판에서 농부들이 추수하느라 바쁜 일손을 놀리고 있었는데 차가 경주 안강 부근을 지날 무렵 벽가리를 가득 실은 소달구지를 보았어요. 그 옆에는 지게에 볏짐을 짊어진 농부가 소와 함께 걸어가고 있었어요. 이 펄벅 여사는 차에서 내려서 신기한 장면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안내하는 통역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저 농부는 왜 힘들게 볕단을 지고 갑니까? 달구지에 싣고 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답변이 소가 너무 힘들까 봐 농부가 짐을 나누어 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지요. 펄벅이 그걸로 충격을 받은 거죠. 바로 이것이 한국인의 마음이다. 미국 농부라면 저렇게 힘든 일 나누어지지 않고 온 가족이 달구지에 다 올라타고 갔을 거다. 그러나 한국의 농부는 짐승과도 짐을 나누어지고 한 식구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네. 이게 정말 이게 한국인의 심성인데 이게 외국인의 프레시 아이로는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변 대레사님의 남편, 이 캐톨릭 성직자 신부님이셨는데 대단하신 분이다. 그리고 그 한국에 대한 그 한국인 심성에 대한 감동을 가지고 프랑스에 돌아와서 사시다가 변 대레사님을 만나서 아, 나는 한국인과 결혼하고 싶다. 근데 변 대레사님이 잘 찾아봐라. 이러시다가 아무튼 선생님, 예, 지금 정말 이렇게 대단하다. 살다 보면요. 네네. 이 사람은 그 어려서부터 자기 그 카톨릭의 습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보면 그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는 습관을 이렇게 옆에서 보면은 참 보기 좋아요. 응. 네. 자, 제가 볼 때는 권혁태 선생님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셔도 돼요. 지금 거기 아침에 바쁘신데 마이크 아니요. 켜셨어요. 예, 예, 할 말보다요, 정영문 교수님은 흥분하셔가지고, 뭐,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보기에는 최진주가 아니고 성이 펄벅이 한국성으로는 박진주 같은데요. 박진주, 펄벅. 그렇게 아, 제가 알고 있는데, 아까 그렇습니까? 최진주라 그러시길래 아마 흥분하셔서 그런가, 예, 네. 아, 그 그런데 생각, 근데, 박진주라고 했으면 맞겠네요. 예, 감사합니다. 근데 그 펄벅이요. 왜냐하면은 옛날에 한국 임시정부가 있는 중국에 거기에서 살던 선교사의 딸이었어요. 그리고 펄벅이 그 OSS라고 CIA 전신은 그 미국의 정보부의 그 사무요원이었습니다. 옛날에. 그러면서 그 임시정부하고 거기에 같이 일하시던 유일한 박사하고 그래서 유일한 박사님이 한국에 연결해서 모시고 왔죠. 그 이런 이야기는 그렇게 됩니다. 그 아, 네. 임시정부하고 예, 중경의 임시정부하고 그 분들하고 굉장히 연관이 많은 분입니다. 펄벅이. 그래서 하나 제가 말씀드리려고 싶은 거는요. 펄벅의 그 작품이 한국에 대한 작품이 살아있는 갈대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한국을 외국에 홍보하려면은 그런 작품을 번역해 가지고 홍보하는 게 최고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시간이 있으면은 그 책을 스페니쉬로 번역하려고 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변태 대레사님도 그거 프랑스어로 번역하시면 될 겁니다. 네. 하여튼 그런 생각이 아유, 얼핏 이거 뭐 들었어요. 너, 네. 제가 또 이게 검색을 짧게 한국을 했더니, 알리는 데는요. 한국을 예. 알리는 데는 그런 훌륭한 작가의 작품이 최고입니다. 홍보책은 아, 안 봐요. 근데 그 네네. 살아있는 갈대 번역하면 틀림없습니다. 최진주가 아니라 이런 펄벅이니까 박진주가 맞을 거다. 아마 우리 권혁태 선생님 맞으실 것 같은데 살아있는 갈대. 우리 변정원 선생님 또 다른 숙제를 하나 안고 가시는데 이번에 떠나시기 전에 펄벅의 돼지 아니라 펄벅의 돼지는 아마 프랑스로 번역이 될 텐데 한국을 소개한
살아있는 갈대가 불어로 번역됐는지 확인 한번 해보시고 꼭 그 책을 사가셨으면 참 좋겠다. 근데 아무튼 우리 딸 자랑 아들 자랑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제네바를 한번 옮겨갈까요? 따님은 며느리는 아마 남들은 하루 종일 풀어도 못 푸는 수학 문제를 3초면 푸는 AI 지능이다. 이렇게 또 며느리 자랑까지 해주셨는데 따님들이 그리고요. 최고예요.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요. 네네. 그 벌벅의 작품이 원래 그 작품이 출판돼 100년이 넘으면요. 판권이 해제돼요. 그래서 제가 그 계산을 전에 하니까 그때 얼마 안 남았어요. 그 이제는 판권도 해제됐으니까 그 리빙 우리들 그 책을 영어로 해서 다른 말로 그냥 번역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네. 아주 저기 깨알 정보 감사합니다. 우리 권혁대 선생님. 우리 아드님은 런던에서 증권가에 있고 따님은 아마 제네바, 스위스 제네바에 살고 계시다.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너무 더우면 지금 프랑스는 제가 여러분들 어, 에어컨을 못 켭니다. 집안에 에어컨 없어요. 없어요? 집에 네. 없어. 그리고 여러분 전철을 타도 그 무더운 여름에 이 지하철이나 이 대중교통 속에도 냉난방 시설이 없습니다. 이만큼 지구를 살아가는 사람들. 제가 암스테르담 가가지고 정말 떼약볕 안에 제가 그 트레일 탔는데 없어요, 에어컨이. 그러니까 얼마나 그 비닐하우스 효과를 얼마나 덥겠습니까? 근데 익숙하게 살고 있어요. 아무튼 따님이 지네바에 이렇게 엄마가 파리에서 너무 더우면 스위스 쪽에 와서 지내라 그랬는데 우리의 집 김대원 목사님도 제네바에서 목회를 하셨잖아요. 근데 두 분이 서로 알고 계세요? 서로? 아니요. 아니면 우리 목사님 잠깐만 김대원 우리 목사님. 정 목사님 조금 정보가 조금 정확하지 않은데 저는 네. 베른에 살았고요. 네. 베른에서 목회를 하면서 제네바를 겸해서 목회하기를 6년을 했습니다. 한인 교회들을 목회한 거죠. 이번에도 이제 제네바에 다녀왔고 뭐 암스테르담도 다녀왔습니다만은 아무튼 간에 이러나 저러나 저는 해외 입양인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밥을 먹고 놀기 위해서 유럽 여행을 한 달 하고 왔습니다. 논다는 네네. 말은 뭐 사실은 그 슬픔을 나누고 아팠던 기억을 경청하고 하는 그런 일이긴 한데 어쨌든 간에 뭐 제네바에 그렇게 훌륭한 따님이 계신데 우리가 그 만약에 그 따님이 한국이 남긴 어떤 아픔에 공감한다 그러면 나름대로 제네바를 중심으로 혹은 불어권을 중심으로 하는 입양인의 세상에 마음을 열어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그냥 해봅니다. 저는 이렇게 맨날 뭔가 얻어보려고 하는 마음이 가득한 거지 비슷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뭐 아유,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이고, 그런 김도 얘기를 목사님 들으면 반갑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제네바에 살고 계시면 뭐 이런 질문이 머리를 스쳐 지나가는데 매우 그 머릿속에 마음이 좀 타락을 많이 한 거죠. 예. 예. 아이고, 예. 베른, 우리 김도 목사님, 베른은 제가 그 팬데믹 때 예. 세상에 여행 못하니까 세계 테마 기행에서 베른이 도시 전경 이런 거 그 교육 방송을 통해서 다큐멘터리를 다 봤는데, 거기서 목회를 하셨는데, 아무튼 제네바의 한인 입양인, 그래서 우리 따님께서 혹시나 더 연결돼서 한번 그 하시는 일에 좀 이렇게 연관을 가진 건 아니고 배움의 기회로 만남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잠깐 한 가지 생각이 또 첨부를 하면 저도 드네요. 사실은 자, 우리 제네바의 회요한 제네바 선생님 질문이, 네, 목사님 먼저 말씀하세요. 잠깐만요. 네. 제네바의 어떤 다큐멘터리 작가가 우리 그 박경서 박사 아들인데 국제적 십자사 한국적 십자사 총재 하신 분이고 제네바 있을 때 우리 교회 장로님이셨던 분인데 그 아들이 그 스위스 국영방송에 PD로 오래 일하다가 지금은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보고 기어이 제네바 레만 호숫가에 서서 입양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꼭 좀 해달라. 그래서 그거 하지 뭐 그래서 그걸 다 했더니 내 허락도 없이 그거를 페이스북에다 올려버렸어요. 되게 좀 민망한 일인데 어쨌든 간에 저는 좀 불편하지만 인터뷰를 보면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입양의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볼 수 있는 한 5분짜리 스피치가 있는데 그거를 참고하셔도 되겠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네. 우리 김도훈 목사님은 여러분 혹시나 오늘 처음 접속하신 분들은 한국 종로에서 뿌리의 집을 20여 년 이상 운영하시면서 재외 동포 중에서 특별히 본인이 원하지 않아서 해외로 입양 가신 분들이 자신의 뿌리를 찾아 한국을 방문하고 또는 불행히도 미국 같은 곳에서 본인의 신분을 해결하지 못해서 추방 단계로 한국에 들어오는 많은 입양인들을 환대하시고 숙박시설을 제공하시며 그들과 네트워크를 만들어 오신 분이 바로 우리의 집 김도훈 목사님이십니다. 평생 그 일을 해오셨고 이제 거처가 사실은 소유가 아니라 원주인으로 이렇게 다시 돌려드리면서 계속해서 이 일을 하고 계신데 아무튼 김도훈 목사님 같으신 훌륭하신 분들이 또 우리 신앙과 신학 사랑방에도 네 목사님 제가 이 정보도 정확하지 않은 건 아니죠. 네, 아무튼 맞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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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제가 고맙습니다. 김도훈 예. 목사님의 어, 아둘람에 오셔가지고 이 휴먼 라이브러리 하신 어, 영상을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예. 아마 만들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목사님 꼭 만들어서 그때 하시는 거 다시 유튜브에 올리기로 하고 우리 김도훈 목사님 그 레만 호숫가에서 하셨던 인터뷰는 우리 최요한 선생님이 잘 찾으실 것 같아. 조금 저희 여기 대화방에 좀 이 채팅룸에 올려주시든지 아니면 링크만 좀 아무튼 쉽게 찾을 수 있으면 김도원 목사님 레마노스 스위스 인터뷰 뭐 이렇게 검색을 하든지 해서 저희가 잘 보면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챙겨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예. 올려주시고요. 자 우리 저기 윤정혜 신부님과 이 뒤분이 변대레사님 뒤쪽에 계신데 그게 이제 녹화가 돼서 솔솔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얘기하시는 것도 그래서 약간 그 귓속말로 얘기해 주시면 여기 박사님 계시군요. 이병렬 박사님 언제 꼭 한번 모실게요. 너무 훌륭하신 이병렬 박사님 맞으시죠? 네. 네, 박사님 같이 나오셔도 되는데 아무튼 저희가 뭐 이게 이 출연료는 못 드리는데 여기서 이렇게 녹화 한번 하시고 고창 고인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저희가 전 세계로 보냅니다, 일단. 감사합니다. 네. 지금 뉴욕에서 또 후원하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니까 아무튼 네. 네, 아무튼 이병규 박사님 우리 변 대레사님을 환대해 주시고 문화 해설까지 이렇게 해 주시고 맛있는 거 많이 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참고로 뉴저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국이 자랑하는 시사 평론가, 정치 평론가 배요한 선생님. 지금 질문이 있으세요? 마이크를 켜셨어요. 예. 일단 어제 저희 그 공연에 우리 변 선생님 와주셔서 저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질문 드렸습니다만, 어떻게 그 조정래 선생이 태백산맥을, 그 전라도 사투리가 가득한 태백산맥을 그 불어로 번역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셨는데, 그거 한번 다시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분위기 좋은데 조금 심각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한국 사람이 한국을 너무 모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은 우리의 역사에서 제대로 교육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조정래 선생의 태백산맥은 1948년부터 53년까지 있었던 5년간의 우리 저는 한반도 전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한반도 전쟁과 그에 있었던 여순 순천 사건이라든지 4.3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연장선상에서 벌어진 건 제1제 시대 때의 영향 때문에 된 거 아닙니까? 일본 제국주의. 우리는 그런 거기에 대해서 표피적으로만 공부했고 실질적으로 공부한 것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제가 여기서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프랑스는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강고한 제국주의였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제국주의에 대해서 프랑스 지식인들 내지 프랑스에서는 과연 반성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프랑스의 제국주의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떤 포지션을 프랑스 사회가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 프랑스에 대해 잘 몰라서 그게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네네. 저 우리 네, 변대사님, 첫 번째는 전라도 사투리가 그렇게 많은 태백산맥을 불어로 어떻게 번역이 됐던가요? 라는 네, 질문입니다. 네. 근데 저는 주위에 전라도 사투리 쓰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습관이 돼 있었고, 내 귀가. 그리고 번역할 때 필요한 거는 그때 그 팩스가 많이 사용하는 때라 잘 모르는 거는 팩스로 이건 무슨 뜻이냐 이렇게 해서 즉시 회답이 왔고 또 사전이 있었어요. 사전. 그래서 사전 봐가면서 했고 또 하나는 태백산맥이 정말 우리 내가 몰랐던 한국 역사 그리고 한국의 그 깊은 그 인간성 이런 것도 다 있어요. 이게 꼭 전쟁 얘기만 아니라 한국전 거기에 그 민간인들 살아가는 거, 시골 사람들 살아가는 거. 저는 도시 출신이라 모르거든요. 시골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래서 그런 걸 배울 수 있는 기회였고, 그 제국주의에 대해서는요, 솔직히 프랑스 사람들은 크게 반성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알제리 전쟁 때 얼마나 잔혹하게 했는 거, 그거, 저희가 태백산맥을 읽은 사람들은 우리 알제리 그보다 더 했으면.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조정래가 대단하다는 게 그 프랑스 지성인 중에는 이걸 쓸 사람이 없어요. 솔직히. 그래서 최근에 그 공크루상 받은 사람이 그 알제리에서 학살한 걸 소설 쓴 게 그게 공크루상 받았어요. 근데 그 희생자가 그 자기 의사 정신과 치료받으면서 한 얘기를 다 수집해가지고 소설로 썼다 해가지고 국내에서는 안 읽히고 프랑스에서 이렇게 상을 받았는데 자기네들이 한참 늦었다고 그래. 프랑스 제국주의 말 못하다. 얼마나 잔인하게 했는지. 근데 그거를 쓴 작가가 없다. 예. 그렇기 때문에 대신 대가를 치르죠. 그 아프리카 애들, 저기, 알제리, 마로크, 이런 애들 지나라요. 일단은 언어가 되니까 그냥 이중 국적을 가져요. 그래서 걔네들이 자기 나라처럼 막 하니까 이제 프랑스 사람은 이제 자기 그 대가를 치르고, 마크롱 대통령이 그 이제 대통령 당선하기 위해서 알제리에 가서 굉장히 그 프랑스 사람들한테 불편한 진실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또 스캔들이 돼서 왜 그 얘기를 했냐. 프랑스가 그래서 니네들을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교육적으로 문화적으로 도운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자기 변명을 해요. 그렇지만은 프랑스가 어, 진짜 우리가 잘못한 게 많지 그런 거를 메아 culpa라 그래. 내 탓이요. 이거를 잘 안 해.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프랑스 그 제국 그래요. 그 갑질한 사람들이 나 갑질해서 그런 거 고백 안 하듯이 그러면 프랑스가 흔들려요. 자기네 잘못한 걸 너무나 다 고발을 하면은 힘들어요. 이게 지금 다 녹화가 그, 돼가지고 네. 그래도 최한 선생님, 그 사실은 국가와 또 우리가 그 행정부를, 정권을 구분하잖아요. 프랑스라는 국가와 또,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구분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프랑스라고 하면 이제 국민이 있잖아요. 영토도 있지만 프랑스인.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외국에 살면서 이게 서양 제국주의, 식민주의, 그다음에 이제 네오 콜로니얼리즘 그래서 신식민주의, 그다음에 지금 이제 포스트 콜로니얼리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미국을 비판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좌파 지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한국에도 얼마든지 필요하죠. 그 존재가 있고 미국에도 살벌하리만큼 많다. 그러니까 뭐 물론 많다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하나도 없는가 아니라 정말 미국을 그
미국인으로서, 미국 학자로서, 미국 경제학자, 정치학자로서 미국의 잘못된 것을 한국에서 온라인에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지식인들이 많은 것처럼 많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저는 이제 이분들이 여성 인권, 그다음에 생태 문제 이런 문제만 있으면 특히 주한미군 철수 또는 뭐 미국의 한국에서 사실 지금 이게 통일운동 하는 분들이 미군 철수 주장은 전략적으로 하지 않거든요. 이게 건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득보다 실이 더 많다고 생각해서. 그런데 제가 놀라는 거는 시위에 나가 보면 베테랑 for peace. 그래서 월남전에 참전했던 분들, 이런 분들, 그러니까 제향 군인들이죠. 이분들은 미국에서는 전부 다 반전 운동가, 평화 운동가들이에요. 근데 야, 이분들 노인들인데 한국인들 정전 70주년에 이제 이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뭐, 일본, 한국, 미국의 전쟁 훈련, 이거 반대하는데 정보나 이런 열정을 보면 저는 한국인, 여기 재외동포, 우리 미주동포 못지않게 열심을 가지고, 반대 운동을 해 주시거든요. 그리고 한국이 통일돼야 된다는 얘기를 백인 할머니들, 그리고 이 백인 노인들이 참전 용사들이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을 때 보면 그래도 연대할 분들은 참 너무나 많다. 그리고 저희가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캐터필라가 나비로 변하는 여성 작가, 예, 그 어르신도 오셔가지고 걷기도 힘드시죠. 애벌레의 꿈인가요? 캐터필라. 그러니까 그 소설을 사실 전 세계적으로 그게 번역이 됐는데 그러니까 할머니 작가시죠. 근데 그분도 이 정전 70주년 평화 시위에 나오셔서 발언하시고 하는 거 보면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미국보다 훨씬 더 사실 프랑스 혁명에 이거 한번 우리 변대레사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프랑스 사회에서 우리가 3.1 운동을 생각을 많이 하죠. 그래서 소환을 많이 하고 3.1 운동 정신, 그래서 지난번에도 3.1 운동과 우리 또 동학 사상, 천도교까지 연결을 하고 3.1 운동과 촛불혁명까지 연결을 하는데요. 프랑스 사회에서는 좀 약간 심각한 질문이 되네요. 프랑스 사회에서는 프랑스 혁명에 대한 정신, 이게 시민사회나 시민의 가치관에 얼마만큼 깊게 역기능이 아니라 순기능으로 작용하고 있는지 어떻게 좀 느끼신 게 있으신가요? 성공한 혁명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피를 많이 네, 흘렸는데 그 대가가 어, 저는 성공적이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카톨릭과 개신교 전쟁이 또 얼마나, 프랑스는 참 피를 많이 흘렸어요. 피를 많이 흘리고, 그러면서도 그냥, 어, 두 가지, 뭐, 쌍방 사상이 계속 공존하면서 가고, 그리고 좀 자유롭고, 그렇지만 굉장히 특별하게, 에, 종교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렇게 피를 많이 흘리고, 교회가 닫히고 교회가 지금 박물관이 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가 의미가 없어가지고. 심지어는 노틀담 화재 났을 때도 그걸 박물관을 하자. 막 이런 사람도 있고. 거기 동네 신자들이 거의 없어요. 그냥 관광객들만 많지. 지금 가치관이 흔들리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에, 뭐 아까처럼 동학 동학 사상이나 우리 동양 전통 사상, 진짜 인간적인 휴머니즘, 그게 좀 다시 부활해서 전 세계에 좀 울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네, 그래도 또 저는 또 에, 캐톨릭이니까 이렇게 또 하루아침에 캐톨릭을 떠날 수는 없어요. 왜냐 그게 그 정신 세계이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의 우리 아들이 그러더니 누가 예수님 만들었냐고 또 하느님은 누가 하느님 만들었냐고 그런 그 근본적인 질문을 하는데 또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 정신 세계가 있어야 되고 내면 세계가 있어야 되고 또 그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하루아침에 지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한국 가서 한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도 한국 사람이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자기는 그, 그 기동을 그래도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매일 아침에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에, 이- 읽어요. 성경을 매일 읽고 자기 기도문이 있고 그 힘으로 그렇게 살고 있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저 말고도 또 여러분들 궁금하신 얘기가 있으면 마이크를 켜시고 편안하게 좀 물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그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럽의 그 크리스찬덤, 그래서 기독교 문화, 그것이 이제 많이 그 소진되고 또 한계를 느껴서 동양 사상에 눈을 많이 돌린다라는 생각도 저는 들거든요. 그러니까 더더구나 태백산맥 같은 책자가 프랑스로 번역되면서 본인들을 위해서 그 속에 갖고 있는 교훈, 예, 뭐 얼마 전에 자크 데리다도 사실은 네, 이 프랑스어를 하고 있는 그 알제리 그 출신 주이시 아닌가요?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그 포스트 모더니즘의 생각을 가지고 올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문화가 융합되면서 우리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그 지구촌에서 정신 유산까지도 서로 나누면서 그 현지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힘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아, 변 대레사님께서 하셨던 이 아리랑과 태백산맥의 번역은 한국을 알리는 것을 넘어서서 프랑스 사회의 지성인들과 프랑스 시민들에게 휴머니즘에 관한, 네, 평화에 관한 굉장히 좋은 문화유산을 어, 이렇게 전달하시고 그 속에 아주 좋은 선한 사업으로 그 일이 일어났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 홍동률 교수님 좋습니다. 기대하고 네,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 살고 있는 그 교수로 정년 맞은 사람입니다. 홍동열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어제 서울에 못 가 뵈서 좀 아쉬웠는데요. 오늘 이렇게 뵙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냥 그 워낙 시간이 제한돼 있어서 짧게 평소 궁금했던 프랑스에 대해서 그 질문들이 조금 있어서 이번 기회에 여쭤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전에 그 오래전에 홍세화 선생이 그 프랑스에서 운전을 하시고 돌아와서 프랑스를 소개한 책의 제목이 어, 나는 나는 파리의 파리의 택시. 그렇죠. 네. 그 책 등등으로 프랑스가 이제 우리나라에 대중적으로 많이 소개됐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거기에 아주 큰 화두 중에 하나가 프랑스가 똘레랑스의 나라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소개가 됐어요. 어, 물론 그 똘레랑스의 그 프랑스 안에서의 역사적인 연호는 한참 올라가서 계몽주의 시대, 볼테르 뭐 이런 사람까지 가서 그런 문화가 축적이 됐다라고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프랑스의 일반인들도 프랑스 국민들도 프랑스에 대해서 똘레랑스의 나라라고 하는 자부심과 자기 인식이 있는지 그것이 이제 제3자, 홍세화 선생이라고 하는 제3자의 어떤 관점에서 눈에 띈 것이 아니라 본인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하나 궁금하고요.
어, 하나 더 저기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프랑스를 비롯해서 유럽 선진국들의 어떤 그런 종교 생활, 종교 일반인들의 종교 관념 등등이 평소에 좀 궁금했는데 그냥 질문을 좁혀서 지금 아드님도 계시고 그 청년들도 많이 접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청년들, 프랑스 청년들의 기독교, 물론 천주교 포함해서 천주교, 프랑스 천주교가 많겠지만은 기독교에 대한 관점이라고 할까? 아까 말씀 중에 그래도 변 선생님 세대에서는 그래도 사회에 윤리가 필요하고 질서가 필요하고 어떤 근본적인 가치관념이 필요하다. 이것이 종교가 주는 의미고 필요성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기성세대들 많이 생각하는데 청년들은 그런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또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좀 지금 전달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궁금합니다. 프랑스는요, 교육 문제가 너무 심각해요. 그 교사들 중에 그 정신병 걸린 사람이 너무 많아. 우울증. 왜냐하면 이게 소통이 안 돼요. 너 짓거리야, 나 관심 없어. 그러니까 이 무상교육이 주는 이게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많아요. 그래서 애들이 공부를 안 해요. 옛날보다. 그리고 뭐 여기 사실 명문대학교 가는 애들이 굉장히 소수, 한 4%? 그리고 그냥 학교 공부하기를 싫어하고 또 선생도 막 이렇게 열심히 하라고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사립학교가 굉장히 지금 잘 돼가고 있어요. 왜냐면 거기는 애들을 닥다웃질을 하니까 닥달질을. 그리고 옛날에는 이 바칼로레아 고등학교 졸업시험이 좀 까다롭어요. 그래서 바칼로레아만 하면 학교 선생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냥 너도 줄게 너도 줄게 바칼로레아 그냥 쉽게 따요. 그러니까 실력이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정부하고 이 애들하고 이 쓸데없는 타협을 해가지고 공부를 안 해도 적당히 해도 바칼로리가 돼가지고 이 지금 공부에 대한 그 애착도 없고 좀 심각해요. 그렇지만 무상은 무상이에요. 그리고 젊은 애들이 첫째는 저도 그래요. 여성이 이거 직장 생활하는 게 정말 올바른가? 저는 개인적으로 여성은 경제적으로 자립을 해야 된다. 그런 철학을 갖고 살아왔는데, 근데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애들도 키우고 이걸 다 할 수가 있느냐? 능력의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남한테 맡기고 집에 가면 엄마도 없고, 그러니까 여기도 프랑스도 젊은 애들이 애 낳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든 거를 여기 어느 유명한 작가가 그랬어요. 프랑스는 완전히 뒤집었다가 다시 좀 재정리를 해야 되겠다. 완전히 지금은 그 혼돈이에요, 혼돈. 그러니까 정치가들도 얘기하는 거 보면 저 사람이 철학이 있어? 가치관이 있어? 지금 교육장관도 뭘 하자는 거지? 그 사람들이 하고 싶은 거는 맨날 뭐 무슨 전문 기관이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고 뭐, 뭐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물론 그것도 있어야 되죠. 첫째는 가정에서 교육이 제대로 돼야 되는데 그거를 말하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그런 데서 많은 그 이질감을 느끼고 음 그래서 어저께도 잠깐 얘기했지만 뭐 굉장히 그 인플루언서 되는 사상가도 없고 뭐 정치가도 없고 지금 리더가 없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지금 세금 올리는 데만 그냥 막 그리고 상류층에도 얼마나 여기도 여기도 부패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살려고 월급이 매달 그 봉급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 차이가. 그러니까 이거 싸워야 되는데 지네들은 지네 거 알아서 챙기고 서민들은 그저 최저임금 조금 올려주면 좋아하고
그래서 이게 지금 괴리가 커요, 여기도. 그래서 프랑스는 진짜 4%의 엘리트가 이끌어가요. 나머지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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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해. 내가 너 조금 저거 줄게. 사회복지 해줄게. 이러면 또 가만히 있어. 그리고 유럽 공동체가 그 프랑스 전체 그 노동 정책을 결정하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지들이 농사 지어봤어? 지들이 뭐 농사 그러니까 이 조그만 머리로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똑같은 뭐하고 노사하는 게 이게 그러니까 이 지성인들이 그래. 그 글 잘 쓴 이거 다시 엎어가지고 완전히 제부터 제조 이거 다시 해야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똘레랑스 그래서 홍수연 씨는 많은 혜택을 받았죠. 한국 사람으로 여기 와가지고 국적도 망명 신청했을 때 다 받아주고 또 포기했을 때 하고 저는 또 그런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도 똘레강스 첫째 여기 체류증 얻기가 어려워요. 근데 학생 쪽으로 오면 돼. 학생은 연령 제한이 없어요. 거의 50대도 학생이 될 수가 있어요. 어,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그리고 유학생이 프랑스에 와서 애 낳지? 그러면 무료, 무상 의료. 또 가족 수당, 주택 수당, 뭐 애 키우는 수당 이렇게 해서 어떤 한국 부부가 그래. 애 둘라니까 여기 살만해요 이러더라고. 이제 그런 게 똘레랑스죠. 그러니까 네가 세금 여기 낸 적 있어? 그런 거 안 따져. 네가 여기 학생으로 왔어? 여기서 애 낳았어? 뭐가 필요해? 그러면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프랑스는.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내니까 그거 걷어가지고 이걸 격차를 줄이려고 굉장히 노력해요. 그래서 여기 한국 사람들 제가 이렇게 그 은퇴한 사람들 보면 첫째는 교통비 다 무료. 나와. 둘째, 집 없어? 그러면은 그 사회 그 보장해서 주는 집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강 얻어서 살아. 그리고 세금 안 내니까 어, 다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국자는 없지, 한국 사람 중에. 그리고 늦게까지 계속 공부를 학생증으로 신청 안 하면 돼, 프랑스가. 그런 게 좋아요. 그리고 모든 그 문화 활동이며, 뭐, 철학, 문학 강의가 이게 무료야. 그래서 돈 안 내고도 가서 듣고 와요. 그러면 불어가 좀 되면은 굉장히 좀 업그레이드가 되고. 그리고 또 각 구청마다 불어 가르친 강의가 있어요. 무료로 외국인을 위해서. 그래서 그런 거 신청해가지고 듣고 그리고 또 뱅크 알리망대를 해가지고 나 먹고 살기 힘들어 거기 줄 서면 또 한 달씩 먹을 걸 다 줘요. 그러니까 굶어 죽는 사람은 없어요. 또 아파서 병원에 못 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게 저는 이게 기독교 정신이구나. 저는 그거를 이런 정신이 어디서 나왔을까? 이웃을 내 몸같이 생각하라는 그런 기본 정신이 워낙 깔려 있기 때문에 자유, 평등, 박애. 그래서 저는 홍세화 씨가 기독교 신자는 아니던데 그런 많은 혜택을 누렸기 때문에 똘레강스를 그렇게 표현한 것 같고 저는 아, 워낙 그 2000년의 그 기독교 역사가 이 뿌리를 그래도 내리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렇게 굶어 죽기까지는 하네요. 아프면 뭐 시에서도 보내주고 뭐 음식도 주고 뭐 또 해주고 이렇지. 그렇지만 중산층이 넘어 그러면 그냥 세금 내기에 바빠요. 그러니까 내가 100 받으면은 40은 세금으로 나가는 걸 염두에 둬야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풍성하지는 않아요. 굉장히 짠돌이야. 그러니까 내가 못하면 정부에서 다 해주니까. 그렇게 사는 게 전 똘레랑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라시즘이 그 인종차별이 없지요. 왜냐하면 도처의 흑인들, 도처의 아랍 사람. 근데 이제 이 프랑스가 중요한 거는 아랍 부자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지네들이 지리상 만났어. 그래서 여자들도 이거 히잡 다 쓰고 다니고 그리고 교수가 뭐
뭐 알라를 잘못 평가해? 이거 죽였잖아요. 학생이 짜가지고 그 선생을 죽였어. 근데도 물론 아니야, 걔가 정신적으로 뭐 어때 너무 이 법적으로 진짜 그거야말로 너무 계측을 이해하려고 그래. 이거 진짜 프랑스 이 지금 종교 때문에 심각해요. 이 아랍 애들이 극단주의자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보복을 하려는 애들이 많아요. 그리고 전쟁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좀 옛날하고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랍 애들이 그 히잡 쓰고 뭐 그냥 길 가다가 깜짝이야. 그러면 어디 있는 여자들이 옛날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거 토론이 많았어요. 이거 의무화시키자, 좀 이런 거 못 입게 하자 이래도 지금은 걔네들 파워가 세요. 돈이 많아가지고 저기 어디 건물사 아랍 애들이 딱 사. 그 까따르 애들, 사우디 애들이 고급 건물 척척 다 사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돈 많은 사람들 앞에 그냥 또 함부로는 못해. 그런 게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네, 저 감사합니다. 네. 변태 사장님한테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요. 그 톨레랑스라는 말이 나왔는데 톨레랑스를 한국말로 번역을 할 때 어떻게 번역하는 게 제일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그냥 넘어간다.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하면 직역을 하면 관용. 관용이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아요. 그냥 거기도 인맥이 있잖아요. 페이퍼하고 이럴 때 인맥을 통하면 좀 잘 되고 그리고 또 한국은 흑백 논리야. 그냥 너 뭐 공산주의야 뭐 해가지고 그러는데 거기는 자유, 사상의 자유가 있고 이 죽음에 대한 거는 굉장히 타부야. 얘들은 죽음을 두려워해. 그렇지만은 아까도 말씀 배꼽알의 문제는 대통령이 자기 딸 같은 애하고 애 만들었잖아요. 뭐 아무 문제가 없어요. 60이 넘고 70이 만들어서 애 만들었는데 저 주일 넘 그런 거 안 해요. 그 여자가 굉장히 그 앞을 내다보고 안목이 있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좋은 사람을 해서 애를 낳네. 오히려 극단 카톨릭은 또 잣대질을 하지.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프랑스 일반적인 그런 건 넘어가. 그건 사생활이고, 특히 사생활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 그러니까, 70이 넘고 거의 80이 돼서 애 만들어도 파트법 넣어보라고 그래. 그런 게 저는 근데 관용이라고 생각 안 하고, 관용보다가 인내라는 거는 어떻습니까? 인내. 있는? 예, 인내. 아니야. 그냥, 어, 그냥 넘어가기, 봐주기, 예, 참아주기. 참아주기. 예. 예, 제가 그 관용이라, 톨레랑스를 이해를 하는데 한국말로 뭘 했으면 좋겠 늘 그게 궁금해서요. 어떻게 하면 아, 좋을까? 근데 참아주기 그게 제일 나은 것 같은데 보통 관용이라고 쓰잖아요. 관용은 어떤 면은 맞고 어떤 면은 좀 그런데 오히려 그렇다면은 이제 인내가 더 좋을 것 같은데 그거보다는 참아주기가 훨씬 더 이제 거기 톨레랑스의 의미에 더 가깝지 않나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포용은 홍대호 씨가 어떻습니까? 그 포용. 단어를 포용? 똘레랑스라고 했는데, 예, 포용은 포용이라고 어떻습니까? 지금. 포용한다. 근데 음, 한자로 하면은 지금 인내나 포용은 사실은 더 적확한 다른 단어가 생각나는데 참아주기 순 우리말로 하니까 톨레랑스가 가장 일반적으로 포괄적인 의미가 이제 그 핵심이 참아주기 이게 저는 그렇습니다. 근데 포용은 또 다른 단어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인내도 그렇고 우리 변데르사님은 그냥 그 번역가신데 지금 똘레랑스를 한국말로 만일에 번역을 하셔야 되면 참아주기라고 하실 것 같아요?
봐주기. 봐주기. 아이, 좀 봐줘. 이러면 봐줘요. 네, 네. 네, 네. 자, 여러분, 우리 변 대리사님, 우리 변정원 선생님 한국 방문 중에 특별히 오늘 이렇게 특별 인터뷰 네. 시간을 우리가 한번 해봤습니다. 다른 분들께서도 또 기회가 돼서 가끔씩은 우리가 여러분들의 삶을 나누고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장시간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죄송합니다. 이 제가 인터뷰가 끝나면 우리가 네. 뒤풀이 시간에서 자유롭게 얘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 여기 오셔서 녹화해 받을 주신 사람 우리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드리겠습니다.